도원에 피는 의, 푸른 하늘에 펼쳐지는 노을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삼국지 연재의 첫 편으로 병들어 벼슬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며 후학을 지도하던 중 조정의 부름을 받은 노식이 제자와 마지막 대화를 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세상의 정치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면 백성은 종교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의지를 지닌 권력자는 민중이 지나칠 정도로 종교에 기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깊은 학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권력자의 그런 생각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종의 가르침에 있어서 옳은 것과 성스럽고 위대함은 때때로 그것을 믿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과 세속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 서로 반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중팔구 정치라는 것을 무기화하여 춥고 배고파 찾아가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을 인간의 믿음과 거룩함을 가져오게 하는 가르침을 진행하는 사원 등이 화려해지고 몇 푼의 재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무리가 늘어날 때가 그런 가르침이 부패하는 절정기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안의 끝 무렵인 영제 시절이 곧 위와 흡사한 부패의 절정기였다고 말합니다. 조정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탐과 놀이로 가득 차 그 속에서 정치 합례하는 자들을 관비라고 할 정도가 되었기에 의지될 만한 곳 없는 백성들이 유사스런 가르침에 흔들리던 희평운영 9월 어느 날 전국시대의 협객이었던 형가라는 인물이 노래한 역수 부근에 아담한 초가가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안의 희평은 중국 후안시대 영제의 두 번째 연호로서 172년 5월에서 178년 3월까지 7년 11개월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관비라 함은 도둑놈과 다를 바 없는 관료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곳은 병들어 물러난 벼슬아치가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곳인데 그곳 별제에 있는 방 안에서는 그 벼슬아치가 다시금 조정의 부름을 받은 후 2명의 제자를 불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제자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떠날 스승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인데 그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천하의 일을 근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승은 애제자 2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만천하가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뒤덮여가는 중이고 한중 지역은 오두미도란 것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중원에는 태평도가 마른 풀밭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고 장각이라는 사람이 자칭 남한호선이라 불리는 한 늙은이에게 태평요술을 물려받은 다음부터 갑자기 세력이 늘어났다. 그 결과 천하에는 머지않아 틀림없이 큰 근심거리가 되어 문제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오두미도라는 말은 오두미교, 천사도 정일도라고도 하며 후한 말기의 태평도보다 약간 뒤늦게 성립된 도교적 종교교단을 말합니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제자에게 이 말을 한 노식이라는 선비의 자는 자간이며 탁군의 탁현 사람입니다. 노식이라는 선비는 일찍이 어린 나이에 마융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는데 이 학자는 당대의 석학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훗날 대학자 대열에 이름을 올린 정연 등과 함께 수학했으며 어렸지만 일찍이 고금의 일들에 대하여 널리 정통할 정도로 영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한자 문화권,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성년이 되는 관례 때 받는 이름인 관명과 함께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짓는 새로운 이름을 말합니다. 또한 관례란 전통 사회에서 남자가 치르는 성인이식으로 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세 이전에 결혼하면 결혼 전에 날을 정해 치릅니다. 노식은 모든 학문에 대한 이해와 학풍이 세밀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세간의 학자들과 달리 문장의 장구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말술을 마셔가며 호방하게 상대방을 상대했고 당시 한량들이 가까이 하는 사부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갖고 있었으나 즐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부는 시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장르이며 사는 우원칠원 등을 적절히 뒤섞어 자유롭게 운용한 산문화된 장구를 사용하고 허사를 사용하였고 부는 음률에 맞춰 노래할 수 없는 문체의 양식을 이룹니다. 노식은 타고난 본성과 성품이 곱고 강인하였으며 절개와 의리를 매우 중요시했고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성품에 걸맞는 큰 뜻을 지녔기에 대수롭지도 않으면서 자질고레한 범주에 속한 주군들의 부름에는
일체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제 때인 건영년간에 처음 박사가 되어 벼슬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무에 걸친 능력을 인정받아 국왕태수가 되어 남쪽 오랑캐의 난을 평정했습니다. 그 후 병을 얻어 고향인 탁현으로 돌아와 초당에 머물며 각지에서 찾아오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학문에 전념하여 상서장구와 삼례예고 등 많은 책을 집필하는 등 선비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남쪽 오랑캐들이 또다시 난을 일으키자 그가 국왕태수 시절 오랑캐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존경을 받곤 했기에 조정은 그에게 여광태수직을 내리며 불러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 특별히 아끼던 두 제자를 불러 작별과 더불어 이후 다가올 세상의 일을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자리에 반드시 앉아 노식의 말을 듣던 두 제자 중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른 한 명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고 8자 키의 위험 있는 풍채를 가진 한 명이 그에 걸맞는 우렁찬 목소리로 반문하여 말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등이 간사한 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홀려 재물을 갈취하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짓거리는 과거에도 있어온 일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달아 생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것보다는 세상을 위해 근심할 내장의 병은 오히려 조정 안에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스승 앞이기에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표요 소리 같은 소리로 온 방안을 울림으로 채운 그 제자는 요서 지역 영지에서 온 사람이고 이름은 공손찬이며 자는 백규입니다. 그의 태생은 명문가 출신이었기에 비교적 일찍 관료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어서 굴리라는 하급 관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수가 그의 인물됨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자기의 외동딸과 혼인을 맺도록 하여 사위로 삼았으며 그 후에 멀리 노식의 문화에 가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식의 문화에서 생활한 이후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동북지역에 사납고 용맹스러운 영웅이 되어 천하의 원소와 자웅을 겨룰 정도가 될 인물임을 일찍이 알아본 태수의 안목은 놀랍도록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관례를 치르고 처자가 있는 몸이었지만 수년간 집을 떠나 타향에 가서 학문에 전념했던 공손찬 역시 예사 인물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의 곁을 일찍 떠나야 하기에 더 이상 가르침을 줄 수 없었던 스승 노식은 그의 결의에 찬 열정에 비하여 항상 성취도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르침을 주던 입장에서 느끼는 한 가닥 아쉬움이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노식에게 반문한 공손찬의 말은 일견 틀린 것이 없었고 당시 태평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갈수록 늘어났지만 그것은 낮은 신분의 백성들 사이에선 흔히 행해지는 일이었기에 특별히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별다른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흔한 일상과 같은 행위에서 오는 위험보다는 궁궐 속 조정에서 세상사의 어둡고 우매한 천자를 싸고 돌면서 악행을 벌이고 있는 간사하고 사악한 십상시들이 훨씬 엄중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의 이러한 생각은 지나칠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었고 단순하여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십상시란 당시 우매한 천자를 감싸고 돌며 온갖 악행을 일삼던 10명의 사악한 환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후한의 사회를 외척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망쳐놓은 것에 더하여 환관의 요사스러운 행위로 천자의 정신을 홀려버림으로써 조정을 무력화시키며 천하를 혼란으로 몰아간 일은 이미 오래전 화제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화제는 한나라의 목정이며 79년에 태어나 88년에 제위에 오른 후 106년에 죽은 효화 황제 유조의 시호입니다. 한대의 환관들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상시에 오른 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원래 이 직급의 환관은 단 4명만 세우게 되어 있었지만 이 중상시가 1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중상시들이 천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천자의 생각과 눈을 어둡고 우매한 위정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의 신뢰를 끌어내 외척과 대적할 만한 권력 집단으로 커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외척들의 권위라는 것은 항시 뜬구름처럼 확고히 정립되지 못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혹은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던 모후가 죽음에 이르면 곧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황관들은 황제가 바뀌거나 섭정하던 모후의 죽음 등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종의 사건 후의 수차례의 권력 다툼에서 그들이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화제 시절 정중이라는 황관이 당시 정권을 거머쥐고 있던 외척인 도시 일족을 모두 죽여버림으로써 후에 봉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왕강, 손정 등 19명의 환관들이 정권을 쥐고 있던 외척인 염연 등을 죽인 후 궁에서 정변을 일으켜 염씨의 일가를 몰아내고 당시 11세였던 순제를 황제로 세워 여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환제 시절 환관인 선초와 당영 등이 20년간 대장군의 직위를 갖고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양기를 자살하도록 한 사건과 영제 시절 조절 등의 환관이 대장군 두무를 자살하도록 한 사건 등이 그 대표격인 예들입니다. 이에 더하여 두 번에 걸친 당고의 환난을 일으킴으로써 역시 또 다른 적대적인 세력인 청이라 불리던 사족들을 조정에서 몰아내며 죽이고 나자 온 천하가 환관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고의 환은 후한 말기의 환관들이 벌인 탄압 사건으로 당고의유 또는 당고의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황제는 환관 집단인 십상시들에게 둘러싸여짐으로써 눈이 가려져 어둠을 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세치여의 못된 놀림에 의해 사고가 망각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정의 허수아비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환관들에게 줄을 땐 간신배들만이 득세하였고 참신하고 어진 신하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모두 떠나버리게 되면서 조정에는 탐관오리들만이 득실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당시 환관들이 저지른 망조가 든 일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들 중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허수아비가 된 황제를 움직여 매관매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매관매직에 의해 자리를 차지한 관료들은 당연히 매관에 든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였고 세금이 그의 수확량의 몇 배나 된 곳도 있었습니다. 당시 환관들은 매관매직을 할 때 당장 돈이 없는 경우 외상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할 때의 2배로 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매관매직을 해도 1년이면 본전을 다 뽑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벼슬자리에 있었던 노식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미 식상할 정도로 알고 있는 환관들의 난을 말하는 공손찬을 민망한 눈길로 내려보던 노식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백규의 생각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눈에 쉽게 띄는 종기나 이미 드러난 병화는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말하는 십상시 등 환관들의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한나라의 종기이자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곧 다스려질 것이 확실하고 나 또한 당장은 여강태수로 조정의 부름을 받아 가지만 머지않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곳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듣기로는 옛 벗들인 채용, 양표, 마일제, 한설 등도 동관의 한직이긴 하지만 나보다 먼저 낙양에 도착해 있다고 한다. 이들과 충성과 절의로 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길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태평도의 무리들은 세상에 숨어있는 종기이자 보이지 않는 병이기에 아프지도 않고 또한 괴롭지도 않지만 어쩌다 밖으로 드러나면 온몸에 피가 썩고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고통을 나라와 백성이 함께 겪게 될 것이다. 노식의 말이 끝나자 공손찬은 그렇다면 관원이나 병사들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여전히 씩씩하게 대꾸하자 그가 다시 말합니다. 드러난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제목을 붙여 잡아들일 것이며 더구나 저들은 여전히 백성들의 믿음 속에 사랑을 받고 있지만 관부는 오히려 그 도둑대들보다 더한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지 않느냐. 노식이 그렇게 말하자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지 그의 뜻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그들 사제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노식의 또 다른 애제자 유비가 스승인 그와 대화해 나가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방송을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